이제 초보자분들은 잘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초보자분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건물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전답인데도? 네, 전답인데 월세 임대료가 100만 원이 넘었어요. 강남보다 더 비싸. 황토가 많거든요. 그러면 땅도 되게 황금색으로 보이니까 얼마나 이 땅이 이뻐요. 여기부터 보신 분은 앞에 일부가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오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월세 줘가지고 또박또박 돈이 나오지만 네.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정기적으로 소득이 뭐 나올까 갸우뚱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네. 사실 이제 이것도 저의 팁인데, 사실 땅으로는 네. 좀 아쉬운 게 이제 좀 묻어두는 개념이잖아요. 네. 근데 월세가 나오는 임대 수익이 나오는 땅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창고 부지. 아, 창고. 예, 그러니까 본인이 꼭 창고를 안 지어도 창고가 이제 지어질 만한 땅은 큰 차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좁은 도로에서는 이게 건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 뭐 원래 6m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한 4m 도로, 그러니까 차가 좀 큰 차가 1톤 트럭 이상이 들어갈 만한 도로에 접한 땅을 자기가 매입을 한다고 하면은 그런 거를 창고 부지로 이제 홍보를 해서 본인이 이제 창고 건물을 싸게 지어도 되고, 아니면 창고를 임대 수익으로 지을 분한테 자기가 짓고 월세를 내라,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평당 이 우리나라의 창고 부지 시세가 한 3만 원 정도 받거든요. 한 평에. 그러면 100평짜리를 지면 3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한 땅에서 보통 창고 뭐 100평 정도 보통 짓거든요. 그러면 자기 땅에서 한 300만 원, 뭐 300이 아니더라도 한 200만 원 정도에 좀 작게 지어서 200 정도의 수익을 얻는다. 그러면 충분히 저는 땅으로도 이 수익을 낸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경기도에서는 평택, 화성, 뭐 용인, 요즘에 이제 안성도, 원래 예전에 안성은 약간 보호 측면에서 나라에서 좀 개발이 더디졌는데 지금은 이제 기업들이 좀 오고 있기 때문에 안성 지역도 창고 부지도 괜찮고요. 조금 더 떨어져서는 이제 원주라든지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는 충청도의 뭐 아산이나 당진, 이런 지역도 창고 부지를 이렇게 한 200~300평 정도의 도로가 좀 넓은 땅, 한 4m에서 6m 정도 되는 땅은 그런 임대 수익도 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를 좀 염두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지을 때 네. 그 월 얼마씩 받는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직불금이라고 하는데요.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 땅이 있어. 네. 그래서 내가 농사를 안 짓고 네. 다른 사람에게 농사를 짓게 하면서 네. 거기서 이제 소작비를 받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충분히 자기 땅에 누군가가 농사 짓고 네, 있으면 네. 소작농의 그 비용, 그런 거는 좀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한 상태에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는 없는 거야. 땅에서 땅을 빌리든 뭐 하든 네. 내가 농사를 직접 지었다는 게 예, 중요한 그쵸. 예, 거죠. 그쵸. 예, 5년 동안 내가 예, 그쵸. 농사를 지었다는 거. 관리하기 대신 편한 예, 걸로. 예. 굳이 뭐 자주 갈 필요 없이 예. 한 달에 한두 번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작물을 잘, 그런 의외로 좀 그런 작물들이 많기 때문에 잘 선별해서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렇게 농업인의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토지의 또 하나가 사람들이 그 멈칫멈칫하는 게 이게 전답, 임야 뭐 이런 거로 구분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냥 그렇게 되면 이거 계속 그냥 농사 짓는 땅으로 계속 가는 거 아니냐. 근데 뭐 운이 그야말로 좋아야, 주변이 막 개발이 돼야 이게 또 뭐 건물 짓는 땅으로 풀린다. 그래서 이제 오래 걸린다. 뭐 이런 건데. 그렇죠. 이제 초보자분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전답 임야를 자기가 돈을 들이면 건물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전답인데도? 네, 전답인데 대지로 만드는 거는 자기가 의지만 있으면 건축사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대지로 만들 수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주변에 뭐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농밭에다가 건물 올린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돼요. 주변에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상가 건물을, 상가 건물이 상가 주택을 지었는데 누군가가 거기서 임대해서 써야 되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농촌 도시에다가 그걸 올리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초보자분들은 잘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기업이 들어올 때 기업 직원들이 먼저 들어오는 게 아니고 공사 인력들이 먼저 들어오거든요. 평택에 예전에 고덕신도시도 수만 명의 그 삼성 그 전자를 삼성 그 반도체 회사를 만들려고 해서 수만 명이 지금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또 뭐 한밭식당이라고 해서 그런 식당도 부지가 필요하고 자야 될 오피스텔이나, 그래서 그때 당시 월세 임대료가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임대가. 예, 강남보다 더 비싸.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완공돼서 거기다 뭘 원룸 이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공사 인력
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이 딱 시작됐다. 그러면 그 인근에 목 좋은 곳에 도로가 좋으면은 아까 제가 공장 창고 부지가 한 6m 도로에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원룸 부지도 마찬가지예요. 6m 도로에 있어야지 원룸을 건축이 되거든요. 그런 땅을 미리 선점해 놓고 공사를 한다고 하면은 거기다 원룸을 줘놓으면 충분히 수요가 임대료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제가 이제 이건 좀 고수의 영역인데 보통 원룸은 계획관리 지역에 보통 짓거든요. 계획관리 지역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몰라요. 예. 이제 계획관리 지역이라고 하는 용도 지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제 용도의 가장 꽃은 이제 보통 상업지는 다 아시죠? 상업지, 주거지. 그 밑에 이제 계획관리 지역이 있는데 계획관리 지역은 이제 보통 원룸은 지을 수 있거든요. 창고도 지을 수 있고. 근데 그런 계획관리가 워낙 비싸요. 뭐 개발지는 뭐 평당 2, 300만 원까지 가는데 근데 저처럼 고수들은 굳이 계획관리로 안 가고 그거보다 하위 등급인 뭐 보전관리도 있고 생산관리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보통 건드리지 않는 거는 초보자분들은 거기에 건축이 안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수요가 많은 지역은 조례, 각 지자체마다 조례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한시적으로 풀어주거든요. 왜냐하면 계획관리가 너무 다 원룸 지어서 이제 더 이상 지을 땅이 없기 때문에 원래는 안 되는 용도를 갖다가 한시적으로 나라에서 풀어주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노리면 평당 2, 300이 아니고 평당 100만 원 미만으로 싸게 잡아서 원룸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절대 농지라는 게 있어서 그렇죠. 그거는 절대 사지 마라. 그건 맞네. 예. 근데 좀 시대가 그린벨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린벨트랑 조금 다른 개념인데 그린벨트도 마찬가지고 절대농지도 마찬가지고 그게 왜 안 좋으냐면 건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은 집 한 채라도 져야 이제 그 땅에 구실을 하는 건데 우리가 뭐 거기다 땅에 농사만 지을 게 아니잖아요. 땅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건축이 안 되니까 절대농지랑 그린벨트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비선호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절대농지도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추세가. 올해 초에 그러니까 절대농지를 다른 말로 농업진흥구역이라고 하거든요.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한다. 그런 나라에서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쌀이 주식이지만 사실 이제 수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지방에 가시면 플랜카드 현수막 엄청 걸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민들의 그 한이 섞인 그 현수막 글씨가 이제 보면은 쌀의 그 보통 금액이 보통 한 80kg 한 가마당 보통 20만 원밖에 못 받거든요. 예전에는 20만 원, 25만 원까지 받다가 지금 워낙 수입산이 싸게 나오니까 우리나라 쌀값도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이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게 되고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농촌에 가시면 빈 땅이 많거든요. 농사 안 짓는 땅. 그래서 절대농지를 점점 풀어주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절대농지 부지가 너무 넓으면 또 안 풀어주니까 짜투리 절대농지는 좀 풀어주겠습니다. 그런 지역을 노리시면은 좀 그린벨트 해제처럼 그런 풀어줄 수 있는 그 여력이 있습니다. 하긴 뭐 그게 한참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풀려서 나 떼돈 벌었어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예, 그래요. 맞아요. 그런 분들은 막 수만 평 예전에 아무도 거기다 이제 땅 살 생각을 안 했었는데 그런 10,000평, 20,000평의 지주들이 갑자기 거기 신도시가 들어오고 하니까 보상금을 수십억에서 뭐 많게는 100억까지 받는 분도 있거든요. 저 지금 일산 신도시 분당도 마찬가지인데 일산 그 주변에 논농사 아직 짓거든요. 근데 그 논농사 짓는 지주분들이 아주 여유가 있어요. 땅이 뭐 이게 한 평에 얼마인지 알아? 뭐 이러면서 그분들은 언젠가 여기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쵸. 아주 여유롭게 농사 짓고 계시다. 근데 그게 이제 언제 될지 모르니까 그게 문제죠. 그 뭐 괜찮아 안 되면 애들한테 물려주는데 이렇게 가니까. 그런 마인드는 좋죠. 이제 자식한테 물려줄 정도면 충분히 한 10년을 내다보시면 이제 가능성은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땅 보는 눈이 없어, 땅 보는 눈이 없어 이러는데 땅 보는 눈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좋은 게 일단 직접 땅을 밟아보고 땅을 만져보라. 가봐야 되고 만져보고 밟아보고. 사실 저는 냄새도 맡거든요. 이 흙의 직관인데. 토질도 되게 흙이 좋아야 되거든요. 황토가 제일 좋잖아요. 서해 쪽, 제가 서해안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평택부터 해서 제가 당진, 새만금, 제주도, 이런 서해 쪽을 많이 가는 이유가 서해 쪽에가 황토가 많거든요. 그러면 인삼밭이라든지 작물이 되게 잘 자라요. 땅도 되게 황금색으로 보이니까 얼마나 이 땅이 이뻐요. 또 땅에 직접 저는 한번 밟아보는 게
초보자들한테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땅, 토지 투자 얘기 하다 보니까 생소하면서도 아주 흥미롭고 네. 재밌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잘 모르니까 우리가 얘기도 듣고 또 하나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 책을 내신 거죠? 네, 네. 책 제목이 땅에 투자하라. 그러니까 1,000만 원이 100억이 될 수 있는 땅에 투자하라. 네. 예, 그렇게 제목을 했는데요. 사실 한 방에 1,000만 원이 100억짜리 바로 땅은 되는 네. 건 아니고 네. 사실 이 책 한 권에 제가 그때 20대부터 지금 40대까지 했던 20년간의 그런 와우. 우여곡절 경험담 이런 걸 다 적어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은 그렇게 자산가가 됐지만 그래서 제가 여기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저는 100만 평까지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10만 평 있는데. 네, 네. 아직 야. 갈 길이 멉니다. 이야. 욕심 너무 많으신가? 그러니까 제가 좀 꿈이 커가지고 좀 꿈은 크게 가지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그 10만 평 땅 중에는 농사 짓는 땅도 있고 건물 들어선 땅도 있고 아까 창고 임대업 하는 네, 땅도 그렇죠. 있고 막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다양합니다. 쌀도 받고 그래서 저는 쌀도 받고. 쌀을 돈 주고 안 사 먹거든요. 그러니까 전국 이제 그렇지, 12월 10만 달 지금 이제 쌀 올라올 때가 마침 됐는데 12월 달 되면은 전국에서 쌀이 이제 한 트럭으로 이렇게 저는 어디 쌓아둘 데가 없어서 뭐 예. 창고를 빌려서 보관함도 하고 친척들한테 나눠주고 아니면 팔기도 하고 그렇군요. 기부도 조금씩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유, 좋으시네요. 자, 저희가 댓글 달아주시는 분 중에 10분께 전은규 소장님의 저자, 땅에 투자하라, 이거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탐나는 재테크는 좀 특별했어요. 그동안에는 뭐, 아파트가 어떻다, 뭐, 어느 지역에 건물이 좋다, 월세는 어떻게 받아라 했는데, 땅을 가지고, 이제 순수한 땅을 가지고 얘기한 건 처음이라 네. 흥미진진했습니다. 네. 다음번에도 좀 한번 또 나오셔서 땅에 대한 얘기 계속 들려주시면 좋겠네요. 또 불러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